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인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는 어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최근 서명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민 추천위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내년 노벨재단의 노벨 평화상 추천서를 100만인 추천 서명부와 함께 정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가 다급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가 비슷한 시기 국제공인 섬 엑스포 준비를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8일 목포에서 열린 섬의 날 기념식. 김영록 지사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를 전남에 유치해 대한민국 섬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서남해 안의 보석인 섬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승화시키겠다며 도주관 엑스포 유지 의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BIE 공인 섬 엑스포 유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는 올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 내년 본예산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 같은 도의 행보에 여수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인 엑스포 개최 2년 전을 겨냥해 자체 행사로 섬 박람회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2022년까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 비슷한 성격의 두 행사에 국가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중앙부처에 예산하는 사람 같은 두 개를 정리와라 인정 못하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18년 BI는 조금 신중한 2028년 BI 인정 박람회 조금 신중하게 하자 그런 문제제기 계속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가 추진하는 BI 인증 박람회와 자체 행사는 규모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역량의 분산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관련돼 있는 그 자문위원님들도 그런 지금 파급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도 이런 의견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섬 박람회를 시장 공약으로 내걸어 단기간에 결실을 봐야 하는 여수시와 장기적 관점이지만 착수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전라남도. 섬 박람회를 둘러싼 두 기관의 동상이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불만 등이 맞물려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태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순천의 한 벼 재배단지. 비바람에 쓰러진 벼 위를 트랙터가 지나가고 논은 순식간에 진흙밭으로 변합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논 대부분이 벼 쓰러진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피해율은 고작 30% 수준. 여기에서 농가 부담 비율까지 빼면 손에 쥐는 보상금은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농민들은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율을 일부러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수확을 포기하고 스스로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수확 포기하니까 그래도 55%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한 분노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농민들은 사실상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농 격차도 소득 격차도 70%대에서 60%대로 떨어졌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통상 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하다니. 시름에 빠진 농가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반기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 하지만 지급 범위와 금액,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 한해서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그 농민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30년, 40년을 농촌에 사시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잇따른 태풍 피해에다 부족한 보상금,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가들은
지역별로 농기계 반납투쟁과 상경투쟁을 잇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전라남도 의회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농업 분야는 WTO 출범 당시와 비교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국내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수입 농산물 관세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갈대밭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갈대밭은 최근 41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습지에 무성하게 자란 갈대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바라본 가을 갈대밭은 고양이 얼굴과 흡사한 모습으로 변해 특별한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경유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연 저감 장치가 차의 출력과 연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몰래 이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모는 오모 씨는 지난 6월 매연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시공을 받았습니다. 단 30분의 작업만으로 엔진 출력을 높이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다는 자동차 정비업자 권유를 받고섭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 하니까 운행에도 지장이 없고 검사에도 지장이 없고 태울 필요도 없고 시간 전략이 되고 그런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한 거죠. 매연 저감 장치는 오염 물질을 필터로 거르고 남은 재는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비와 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차량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 장치를 조작해 매연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는 대신 차의 출력을 높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연 저감 장치의 설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 시공업자들은 이처럼 선을 컴퓨터에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통해 매연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습니다. 정말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같은 정비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해봤습니다. 이 업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들이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며 단속에도 걸릴 일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거의 99%가 다 했어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한 3대인가 4대인가 해줬거든요, 그것을요. 근데 뭐 한 사람도 뭐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없고. 실제로 컴퓨터를 조작해 매연 저감 장치 작동을 멈추게 하면 육안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이 화물차를 정비를 하는 업소에서 쓰는 진단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매연을 그대로 뿜어대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DFF를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가 그대로 빠진다고 할 경우에 매연 같은 경우는 20-30배가량 많이 나올 수 있고 낙스 같은 질소산화물도 2에서 30% 이상 기존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들은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광주시가 편성한 예산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 인근에 건립했다는 사찰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발굴을 시작한 지 29년 만인데요. 통일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유적까지 함께 발견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해진이 바라다 보이는 야산에서 발견된 법화사터입니다. 장보고 대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법화사의 외곽 담장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너비 1m 40cm의 돌담이 40-50cm 높이로 283m나 둘러쳐져 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담장 안에 출입시설을 따라 들어가며 발굴된 건물터는 모두 7개. 방향과 기단석이 달라 통일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시대별로 건물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적지의 가장 아랫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법화사의 연못이 확인됐습니다.
뭐 버퍼사지의 어떤 규모라든가 전체 사역, 또 출토됐던 유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적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발굴해서 통일 신라 시대 주름무늬병 등 500여 점의 유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전남 진도 용장성의 기와가 발굴돼 고려 삼별초가 법화사를 재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별초의 대몽골 항쟁의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우고 무너지기를 반복했던 문헌 속 법화사가 발굴 29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1200년 전 한중일의 연결고리였던 법화사가 베일을 벗으면서 당시 시대별 건축구조, 중국에 세운 법화원가의 교류 등 고대 해상 실크로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흥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유와 연탄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4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92가구에 대해 4,50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 카드와 연탄 쿠폰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가족 심리치료 지원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 지원을 위해 전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 보건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들은 다음 달 업황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지역 기업 520개를 대상으로 경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2, 비제조업은 73으로 각각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 기업들은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등을, 비제조업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학습권과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는 협력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도 내 15개교를 대상으로 연극놀이를 통한 심리상담, 뮤지컬 공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원예와 한지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각종 인권 침해 관련 사안 조사와 예방 활동, 구제 조치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순천시가 주민자치 제도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 등 남쪽에서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스모그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강남구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4배가량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북부 지방으로는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차츰 차가운 북풍이 내려오면서 먼지를 밀어내서요. 수도권과 충남, 강원도에서는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반면 이 먼지가 그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오후에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밤부터는 옅어지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대기질이 한결 나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울의 가시거리 2k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파주와 이천, 장수는 100m 아래로 좁혀져 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독도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시정거리는 10km 안팎까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바람도 잦아들고 또 파고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구조 작업하는데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도, 대구 23도로 온화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휴일인 모레는 동쪽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